안녕하십니까? 저는 폴란드에서 일평생을 영어 교사로 근무하다가 이제는 은퇴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고 있는 미아오라는 사람입니다. 뭐 여유로운 삶을 즐긴다고는 했지만 사실 저에게는 큰 걱정이 하나 있습니다. 직장에서 은퇴까지 한 늙은 저에게는 엄청난 책임감이 부여되었기 때문이지요. 책임감의 근원지는 바로 저의 하나뿐인 소중한 손녀딸입니다. 아주 불쌍한 녀석이지요. 올해 6살이 되는 손녀딸은 아주 활발하고 밝은 아이입니다. 하지만 녀석이 4살이 되던 해에 그녀의 부모, 그러니까 저한테는 아들 녀석과 며느리가 되겠지요. 그들이 모두 사고를 당하는 바람에 한날 한시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손녀를 할아비인 나에게 맡기고 여행을 가던 중 불의의 사고를 당했던 것입니다. 사고 당시 저희 아내도 그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던지라 졸지에 저 또한 말년에 고독한 신세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손녀딸을 데리고 둘이 함께 살아가고 있지요. 처음에는 정말이지 너무나 힘들어서 스스로 모든 것을 포기해 버리고 싶은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이 조그마한 손녀를 보며 그런 허튼 생각은 하지 않게 되더군요. 그때부터 다짐했습니다. 최대한 손녀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건강하게 잘 버텨보겠노라고. 그리고 손녀딸의 뒷바라지를 제대로 해주겠노라고 말입니다.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그랬더라면 아마도 그 소박한 꿈을 그대로 간직한 채로 하루하루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갔을 것입니다. 은퇴하고 손녀와 함께 행복한 일상을 즐기던 저는 어느 날부터인가 기침이 잦아졌습니다. 감기에 한번 심하게 걸린 적이 있었는데 그 때문인가 싶었지만 벌써 몇 달이 지났는데도 지금까지 기침이 끊이지 않고 있으니 서서히 불안해지기 시작하더군요. 평소 같으면 그냥 기침약을 사 먹고 말았겠지만 저 조그만 손녀딸이 작은 손가락으로 태블릿을 만지작거리며 한국의 아이돌 영상이나 노래를 시청하는 모습을 보니 건강에 대한 작은 방심도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결국 병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목골이 송연해질 정도의 경험을 했지요. 미아오씨, 폐 검사와 생체 검사, 그리고 영상 검사를 통해 판단하건대 폐암으로 판단됩니다. 3기에서 4기로 넘어가는 중증의 전이성 상태로 보여지는데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방법을 시도해 볼 수는 있겠지만 결과를 장담할 수는 없겠습니다. 의사에게 청천벽력과도 같은 말을 들은 저는 순간적으로 바보가 된 기분이었습니다. 그저 내가 죽는 건가 하는 생각과 내가 죽으면 저 어린 손녀딸은 어떻게 하지 하는 생각뿐이었지요. 솔직히 저는 최악의 경우 폐렴은 아니겠지 하는 생각으로 방문했던 것인데 느닷없이 폐암이라니. 그것도 이미 진행될 대로 진행되어 수술받아도 확률이 낮은 상황. 저는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린 손녀를 두고 어쩌면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수술대에 오를 것인가. 아니면 이대로 죽음을 받아들이고 홀로 남을 손녀를 위해서 최소한의 방어막을 만들어 둘 것인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죽고 싶지 않았습니다. 살고 싶었지요. 어린 소녀를 책임진다는 책임감을 떠나서라도 저는 살고 싶었습니다. 다 늙어서 주책이라고 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저의 솔직한 심정이었습니다. 이런 할아비의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녀딸은 오늘도 한국 영상을 들여다보며 해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아직 전쟁도 끝나지 않은 분단국가 한국이 저리도 좋을까? 거기가 얼마나 위험한 곳인 줄도 모르면서 제가 평상시에 손녀에게 자주 하던 말입니다. 한국에 놀러 가자고 떼를 쓴 적이 종종 있을 때마다 하던 말이지요. 그렇게 병원에서 집으로 돌아와 어린 손녀딸을 보며 앞으로의 계획을 고민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태블릿을 가지고 놀던 손녀딸은 저에게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한국 여행 가요. 한국에 맛있는 것도 엄청 많대요. 네? 앞으로 말 잘 들을게요. 할아비의 마음도 모른 채 해맑게 웃으며 한국에 여행 가자는 손녀딸을 보자니 어쩌면 저의 고민이 부질없는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분단국가니 위험하니 하면서 각종 핑계를 대며 안 된다고 딱 잘라서 말했을 저였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 길로 저는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예매했고 손녀딸과의 한국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손녀와 저는 아주 해맑고 밝은 모습으로 행복한 웃음을 띠면서 여행을 기다렸습니다. 어쩌면 저에게 있어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여행을 말입니다. 한국에 도착한 저는 솔직히 눈이 번쩍 뜨이는 느낌이 들 정도로 놀랐습니다. 평생을 폴란드에서만 살았고 일 때문에 미국을 몇 번 방문했던 적은 있었지만 한국은 처음이었는데 언론에서 비추어지는 한국의 모습들만 생각하던 저는 제가 제대로 찾아온 것인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였습니다. 분단국가라는 위험 요소가 있기는 했지만
그에 비해서 너무나 화려하고 최첨단 형식의 공항 시스템에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게다가 공항에 내려서 호텔까지 이동하는데 얼마나 간편하고 빠르게 이동이 가능하던지 이렇게 교통 인프라가 잘 갖추어진 곳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폴란드에서 미국을 왕복하며 몇 번 겪었던 공항에서의 노숙 상황이 떠오르며 한국과 비교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히 언론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역시 직접 겪어봐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죠. 한국에서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너무나 즐거운 기억들만 가지고 일찌감치 폴란드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저는 손녀딸과 함께 한국의 전통시장을 다니며 맛있는 한국의 전통 음식들을 즐겼습니다. 모든 것이 생소했고 신기했으며 좋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아이돌들의 굿즈를 구매할 수 있는 곳으로 가서 손녀딸의 즐거운 모습들을 만끽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하는 손녀딸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저절로 미소가 지어지게 되더군요. 아마도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감정이겠지요. 자신의 이쁜 손녀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좋아하지 않을 할아버지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저는 그럴수록 머릿속이 복잡해지는 느낌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 여행이 끝나면 이제는 진짜 본격적으로 손녀가 홀로서기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감도 잡히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 고민을 하고 있던 바로 그때 제 눈을 의심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열심히 아이돌 굿즈를 둘러보던 손녀딸이 갑자기 제 눈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죠. 활발하게 뛰어다니던 녀석이 갑자기 기절이라도 한 듯 의식이 없이 쓰러져 버리자 제 머릿속도 하얗게 백지 상태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 생각밖에는 나지 않았죠. 손녀를 무조건 살려야 한다는 생각. 저는 다급하게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한국말을 하지 못했던 저는 영어로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죠. 아주 다급하고 서글픈 요청이었습니다. 하지만 제 주변에 있던 그 누구도 저의 도움에 응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저 무심하게 바라보고만 있었죠. 그 순간 저는 너무나 답답하고 화가 났습니다. 한국인들은 이렇게도 무심하구나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심지어 한국에 여행을 온 것을 후회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러한 상황이 되자 저는 주변 사람에게 도움을 받는 것을 포기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애초에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바란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일지도 몰랐습니다. 아마 저였어도 폴란드에서 이러한 상황과 마주했더라면 낯선 외국인의 도움 요청을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테니까요. 최대한 빨리 병원으로 이송해야 한다는 다급한 생각에 매장 밖으로 나가려던 순간이었습니다. 갑자기 매장 주인이 저에게 다가오며 말했죠. 손님, 일단 진정하세요. 조금 전에 구급대랑 경찰을 불러놨어요. 한국 지리를 잘 모르시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저 말고는 한국 사람이 없어요. 전부 중국에서 관광하러 온 분들이라서요. 친절한 매장 주인분의 답변에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들었지. 많은 시간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었기에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매장 안으로 한국의 경찰이 도착하여 들어왔습니다. 불과 손녀 딸아이가 쓰러진 상황이 5분이 채 되지 않았던 상황인데 말이죠. 하지만 지금은 구급대가 필요한 상황이지 경찰은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여 최대한 짧게 지금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이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는 뜻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구급대의 위치와 병원의 위치를 물었죠. 여차하면 저 혼자서라도 가야 했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희 사정을 듣던 경찰관은 갑자기 저와 손녀를 데리고 경찰차에 탑승시켰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가면서 이야기하자고 했죠. 알고 보니 해당 한국인 경찰관은 이곳까지 구급대가 오는 것에 시간이 너무 많이 지체될 것이라 판단하여 자신이 직접 저와 손녀딸을 병원으로 이송하는 게 더 빠르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저는 이 경찰관의 모습에 정말이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랄까, 위급한 지금의 상황과 어우러져 제가 마치 영화의 한 장면 속에 들어왔다는 느낌이랄까요. 경찰관은 경찰차의 사이렌을 울리면서 창문을 열고 한 손으로는 경광봉을 흔들며 한국의 도로 위 시민들에게 양해를 구하며 병원으로 이동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관의 터프하고 과감한 판단력도 인상적이었지만 저에게 더욱 충격적으로 다가온 장면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한 경찰관의 모습에 한국의 다른 시민분들은 기꺼이 이 상황을 이해하고 양보해주는 모습들을 보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폴란드는 물론이고 미국의 시민들마저도 이러한 모습을 보일 수는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게 과연 제가 생각했던 그 한국이 맞나 싶은 정도로 말이죠.
너무나 감동적인 모습들이었고 손녀를 부둥켜 안은 저는 순간 적으로 울컥하여 경찰차 뒷좌석에서 그만 오열하고 말았죠. 그날 이후로 저는 오랜 시간 동안 폴란드와 한국을 오갔습니다. 물론 손녀딸과 같이 말이지요. 위급했던 그날은 한국인 경찰관의 도움으로 불과 10분 만에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고 빠른 조치 덕분에 손녀는 무사할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손녀 딸아이는 아데노바이러스라는 감염병에 걸렸는데 시간을 더 지체했다면 큰 사달이 났을지도 몰랐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겪은 기적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손녀딸의 치료는 금방 끝이 났지만 한국의 의사는 오히려 저를 유심히 살피더니 손녀딸의 치료를 기다리던 제가 잦은 기침과 가슴에 통증을 느끼는 것을 보고는 갑자기 폐 쪽에 검사를 해보시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처음에는 한국에 이런 명의들이 있구나 하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기침하는 것만 보고 제가 폐암에 걸렸으리라는 것을 지레짐작하다니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폐암에 걸렸다는 이야기를 해주었고 이미 말기로 넘어가는 시점이라 사실상 포기를 한 상태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글쎄 한국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요즘에는 사기여도 생존율이 높고 지속해서 좋은 약들도 나오고 있는데 왜 그렇게 일찍 포기를 하시냐. 손녀딸 오래오래 보셔야 할 것 아니냐며 오히려 저에게 치료를 적극 권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사실 제가 한국에서 이런 일들을 겪게 될 줄은 정말이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의사 선생님의 말대로 한국에서 치료받기로 했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병행하며 현재도 회복을 진행 중입니다. 아직 완치 판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좋아지는 게 느껴지니까 요즘에는 정말이지 살맛이 나는 느낌입니다. 이 상태라면 어쩌면 제 손녀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는 버텨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듭니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국의 의사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선진 시민의식을 지닌 시민분들.